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미 해군과 미 공군의 그늘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 모든 육군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육군 역시 미국의 육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에서 수뇌부가 삽질을 반복한 것 때문에 미 육군이 과소평가받는 경향이 있지만 미 해군이나 미 공군의 도움 없이 육군만으로 싸워보라고 해도 전력상 최강은 여전히 미 육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 육군은 기갑, 보병, 보급, 육군 항공 등 육상 전력의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쟁 시 미 육군은 항상 더욱 압도적인 미 공군과 미 해군의 폭격과 근접 항공 지원 카스, 순항 미사일, 함포 사격 등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누구도 쉽게 덤빌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 육군이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으로 한국의 레드백을 대대적으로 수출하여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첨단 지상 장비를 선보이는 아우사 2021 방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하나 디펜스는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선보여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영국의 MFP 사업에 참여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 K9A2는 무인화 및 완전 자동화가 눈에 띄는데 목표 성능이 워낙 강력하고 전설의 자주포로 불리는 과거 미국의 XM2001 크루세이더를 쏙 빼닮아 있습니다. 과거 군축에 의해 크루세이더가 취소되어버린 미국으로서는 배가 아플 만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게 있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 다름 아닌 미 육군을 통해 이뤄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만들어낸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대체하는 OMFV 사업을 통해 무려 5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드백 장갑차는 이 사업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800여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한 아우사 2021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조차 위협하고 있는 화력 덕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육군 무기 체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M2001 크루세이더의 부활, 완전 자동화, 무인화된 미래 자주포 K9A2의 등장. 자주포의 본산이라고 하면 주로 영국 육군을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한때 소총 한 자루조차 없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자주포의 본산 영국에 차세대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 도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육군의 자주포 획득 사업인 기동화력 플랫폼 K9A2 차세대 자주포를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고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11일 전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자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명품 자주포 K9의 미래 버전인 K9A2가 가장 첫 선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 영국인데요. 디펜스 블로그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이 영국에 제안한 K9A2는 살상력과 방어력, 기동성을 기존의 K9 썬더 자주포나 K9A1 자주포에 비해 크게 높인 것이라고 합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을 반영해 더욱 개량된 K9A2는 예전과 달리 3명의 승무원만이 탑승하며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고반응 원격 자동화 화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K9A2는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과 사격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무인 포탑이 담당합니다. 여기에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장약 장전을 자동화시키면 현재 초탄을 발사한 이후 3분간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는 연사 속도를 3분간 10발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리는 엄청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 수랭식 포열 및 약실도 도입 예정인데 구조는 물론 목표 성능까지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군축으로 인해 사라진 비운의 최강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와 유사합니다. 크루세이더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미국에서는 K9A2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속 사격 능력의 확보를 위해 강선 내마모 코팅 도금 기술이 적용되어 K9A2 포신의 마모 수명은 최대 1000발 정도에서 1500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 주태 기술이 적용되기에 정확도는 더욱 올라갈 듯합니다.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인데요. 사격 지휘 체계도 자동화하여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연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개량들이 적용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K9A2 자주포의 성능은 이전의 K9 자주포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향상되리라 기대되는데요. 디펜스 블로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K9A2는 지뢰 방어 키트를 갖춰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복합 고무 궤도를 갖춰 기동성과 정비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거의 1,700여 문이나 되는 수가 한국과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에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하며 도입 협상이 최근 진행된 호주가 8번째 고객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AS-90 자주포가 3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 2026년부터 최신형 자주포 116문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2001년 이라크전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친 AS-90 자주포는 유기압 현수 장치, 포탄 장전 장치 등에서 우리의 K9 자주포에 많은 영향을 준 자주포입니다. 이런 우리의 K9 자주포가 더욱 높은 성능으로 개량되어 K9 자주포에 영향을 준 영국으로 오히려 수출된다면 정말 뿌듯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네요. 독일 KMW의 명품 자주포 PZH-2000, 독일 라인메탈의 HX3, 스웨덴 BAE 포버스의 아처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K9A2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어 역으로 영국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네요. 미국의 OMFV 우승 후보 레드백 장갑차, 미국의 이번 아우사 2021에서 큰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무기체계는 바로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차량 3,500여 대를 갈아치워 버릴지도 모를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미 레드백은 2019년 AS-21 레드백이라는 이름으로 호주의 10조 원 규모 랜드 403단계 차세대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에 최종 2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어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 육군의 선택적 유인 차량 OMFV 개발 사업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선정될 경우 역대 최대 금액인 54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해 한국 방산 수출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이를 위해 미국의 방산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형성해 레드백 차체를 기반으로 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운용 보병 전투 장갑차 OMFV의 개념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는 어떤 것일까요? 1990년대 보병 전투 차량들은 전면전 상황에서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20톤 중반 정도의 중량 내에서 제한적인 방어력을 가지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병 전투 차량들은 전방향 및 상부의 적의 중기관총 및 고폭탄 파편 정도를 막아낼 수 있는 장갑을 두를 뿐이었는데요. 전면부 한정으로 20mm에서 30mm급 기관포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당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보병 전투 차량을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에 투입시켰더니 많은 차량들이 급속 폭발물 IED, 폭발 성형 관통탄 EFP, RI 요술봉 RPG-7에 의해 파괴되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이후 미국의 보병 전투 차량들은 바닥은 물론 상부를 포함한 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방어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군용 장비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장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추세가 갈수록 강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군까지 차기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에 기존의 보병 전투 차량들이 갖추지 못했던 튼튼한 방어력, 우월한 전장 파악 능력, 최신 전장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AS-21 레드백 장갑차는 기존 K-21의 알루미늄 복합 장갑을 강철제 장갑으로 바꾸었고 호주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 장갑까지 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니 중량이 무려 42톤까지 나가게 되어 K9 자주포의 강력한 파워팩을 가져와 추진 체계로 사용하며 현수 장치 또한 교체했습니다. 한국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무기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탑으로는 호주 현지의 협력사인 EOS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하고 주포로는 부시마스터의 마크 44S 30mm 포를 쓰고 있습니다. 주포 이외에 7.62mm 동축 기관총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엘비트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C4I 장비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되는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장비들이 혼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어째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쓰는 장비라는 것들이 죄다 외국 제품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방산 업체들의 제품들을 한데 조합해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장갑차들은 화력 또한 강화하기 위해 주포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따르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은 40mm CTA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50mm나 되는 구경의 체인건을 시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아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가 될지도 모를 하나 오시코시 컨소시엄의 레드백 차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은 매우 막강한 화력에 AS-21 이상의 강력한 방어력, 더 발달된 네트워크 체계를 운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혀진 것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현재까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하나 오시코시 컨소시엄이 제작하게 될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은 AS-21 레드백의 차체에다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3손 30mm 통합 RWS 포탑을 탑재하고 선택적 무인화를 위한 개량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미래 전장의 모습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요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영역 작전 혹은 모자이크전으로 흘러감에 따른 조치인 듯합니다. 하나 50호씩 컨소시엄은 BAE 시스템즈,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이클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시스템즈,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 이 4개 회사와 경쟁하게 되는데요. 미 육군은 총 2억 9,940만 달러를 각 회사에 주고 이 예산으로 OMFV의 개념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회사들은 15개월간 미 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에 맞춰 개념 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해 2023년 평가를 거쳐 2개 회사를 탈락시키고 남은 3개 업체에 상세 설계를 맡기고 시제품을 제작해 4년간의 경쟁 평가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최종 사업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하나 50호씩 컨소시엄이 레드백 차체를 이용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으로 KF-41 링스, BAE의 브래들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등을 꺾고 미 육군의 장갑차를 뒤덮여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 된다면 전 세계의 화력을 투사하는 미국의 행동을 봤을 때 세계 어디서든 하나 50호씩 컨소시엄이 만들어낸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찬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잘 개발되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에 한 획을 그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외에도 아우사 2021에서는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BO2 대공 방어 시스템 등이 우월한 성능을 보이며 미국의 방산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으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사의 프렘급 전투함을 기반으로 한 컨스텔레이션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 이제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아니라 해도 우월한 성능이나 뛰어난 가성비를 보인다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크루세이더 K9A2 자주포가 영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레드백 차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병 전투 장갑차가 미 육군을 뒤덮어버릴 날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